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 할배 TV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뉴스로 나돌던 소식이었는데 일본 미쓰비시는 시장에 대한 자동차 모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합리적인 시간에 유럽을 떠난다고 28일 발표하였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때 유럽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미쓰비시한테 유럽 시장은 복사탕이었습니다. 미쓰비시의 유럽에서의 철수는 몇 년 안에 미쓰비시가 더 이상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을 실제적인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신 르노, 닛산, 미쓰비시 제휴 계획에 따라 일본,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의 주요 시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요? 미쓰비시는 모든 것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본 대기업의 원형으로 1870년 이와사키 야타로가 해운 회사를 설립했고 1874년과 1875년에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물류 지원으로 조선소, 금융 및 중공업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1881년에는 채광업에 투자하면서 1890년 조선인을 강제징용해 강제 노동을 시킨 그 유명한 하시마 섬을 사들인 기업입니다. 종이, 철강, 은행, 보험 등 모든 종류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으며 1921년 나소야에 미쓰비시 내부 연소 엔진 제조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33년에는 일본 육군의 전륜구동 TX-33으로 자동차 제조를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여러 회사를 모두 통합해 미쓰비시 로고와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각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되지 않은 채 각 기업의 관리자는 금요일에 회사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항상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쓰비시 자동차, 미쓰비시 모터스는 70년대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서방국가 자동차 생산사들과의 생산 재료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 미쓰비시에 합류한 것은 미국의 크라이슬러였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빅3 크라이슬러는 미쓰비시 지분 15%를 차지하며 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 브랜드로 판매된 최초의 모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985년 이 두 제조업체는 미국 내 일리노이주에 공동으로 모델을 제조하여 관세와 수입 판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스타 모터스 회사를 설립하였고 규모는 연간 24만 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성공은 미쓰비시의 더 큰 시장 점유율에 도달하는 데 집착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성금 지불 없이 첫 해 동안 월부금도 없이 이자도 없는 000 캠페인을 고안해 인기를 끌며 판매에 성공하였으나 이런 성공 가도는 구매자들이 지불 능력이 없어 차를 반납하는 상황 이전까지만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이러한 예상 외의 판매 모진으로 2015년 11월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2016년까지 부품 생산만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17억 불 투자를 유효해가면서 전기 자동차, 리비안 픽업과 SUV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였습니다. 미쓰비시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을 늘리고 일본 수입차 쿼터를 늘릴 계획의 길을 걸으며 1991년 본과 홀랜드의 옛 DAF에 투자를 하나 성공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여러 과정도 있었지만 미쓰비시가 확장을 위해 선택한 경로를 보면 일본 브랜드가 유럽과 미국에서 성장을 실제로 맛본 적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설립된 현지에서 연결하며 대륙에 발을 디딜 수 있었지만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현지 제조업체는 시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와 모델을 적용하는 반면 미쓰비시는 계속 자신들의 의도를 주장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실제로 소유할 수 없었으며 항상 제3자에게 의존했습니다. 유럽에서 미쓰비시는 자신들의 사업을 다른 현지 회사에 의지하면서 수익에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볼보와 그 다음엔 다이물러와 등등. 결국 미쓰비시는 유럽 제휴사의 시장 분배에 다른 옵션도 없고 미쓰비시의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 시장은 연간 약 1700만 대로 다소 포화된 시장이며 매우 엄격한 승인 기준과 복잡한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공동 표준 외에도 30개국 각각에 대한 특정 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미쓰비시가 유럽의 고수익 모델에 투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웃랜더 PHEV 차량 같은 경우 매우 잘 팔리지만 마진이 높더라도 여전히 소량 모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브랜드라고 해도 단일 모델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누적된 손실로 인해 다시 회복도 불가능해지고 결국 제휴회사 손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미쓰비시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태국,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는 현지에서 제조한 모델과 낮은 기술 내용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운 좋게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닛산도 유럽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은 인정할 줄 모르는 일본은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과응보의 본보기를 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한국차와 일본차의 2019년 유럽 판매 랭킹 순위입니다. 감사합니다.